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은 성장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이 만만치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유망한 기업은 어떤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주요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어느 기업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주로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주요 소재 업체들이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네. 대부분이 이제 언론지상에 발표되는 걸 보면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다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사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추려보면 이들이 진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렵게 자금을 갖다가 투자 자금을 만들고 있는지를 갖다가 네. 알 수 있어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보유한 에코프로 BM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PRS 방식으로 이걸 기초자산을 해서 한 8천억 원 정도를 조달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주가 수익 스와프라고 보통 얘기인데 보통 주식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거랑 성격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부채로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PRS라는 거는 그 부채로 계상은 되지를 않아요. 파생상품으로 취급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산 시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갖다가 일단 맡겨놨으니까요. 팔았으니까 증권사한테. 만약에 주가가 그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면은 에코프로가 돈을 물어줘야 돼요. 또 올라가게 되면은 네. 반대로 그걸 인수한 그 증권사 등에서 에코프로한테 돈을 줘야 되는 계약입니다. 이걸 그래서 수학거래라고 많이 해요. 달라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일부에서는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알짜 자산이잖아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갖고 있던 주식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니까. 예. 이런 어떤 알짜 자산을 갖다가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자금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은 인도네시아 그 광산에 대한 1차 투자는 끝났잖아요. 7천억. 이게 2차 자금 조달입니다. 이게 8천억 원 정도를 다시 또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재련, 그다음에 전구체, 양극재 이 밸류 체인을 갖다가 완전히 완성시켜서 양극재의 가격 파괴, 원가 절감을 갖다가 20에서 30% 이루겠다는 계획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투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했고요. 이 PRS 방식은 또 있습니다. LG화학도 LG 엔솔 자금을 담보로 해서 이번에 이제 그 PRS 방식으로 똑같이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LNF를 들 수가 있겠죠. LNF 같은 경우는 BW,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3천억 원을 조달을 했는데 이게 뭐 이상할 건 없죠.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사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52,200원. 네. 현재 보시면 73,1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워런티가 행사 가격을 갖다가 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흥행을 위해서 LNF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일단 이렇게 조달한 3천억 원 중에서 2천억 원은 LFP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 중에 최초로 캐파를 갖다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자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모 앤 컴퍼니인데 이게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을 갖다가 그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지주회사죠. 예. 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400억 조달을 했는데 전환사채를 통한 어떤 자금 조달도 이상할 거는 사실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코스모 앤 컴퍼니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우량 자산들을 다 담보로 제공을 했다는 게 그렇게 좀 베팅을 했네요. 예, 코스모 앤 컴퍼니 지분 100%,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주식 중 1,400억 원에 대한 1순위 근질권, 그다음에 IPO를 추진하고 있는 코스모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에 대한 처분 제한 권리 등 이런 걸 갖다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동산까지도 담보로 제공한 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좀 절실했나? 네, 그만큼 절실한 거고요. 예, 예. 이렇게 모은 자금 1,400억 원은 자사 차입금 상환에 쓰는 거고 2천억 원 코스모 신소재가 또 12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그중에 2천억 원을 갖다가 매입하는 데 쓰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자금 조달 방식을 갖다가 소재사들을 갖다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그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파격적인 아니면 이례적인 조달 방식을 보면 또 현재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갖다가 네.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배터리 사업은 참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면서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네네네. 근데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좀 공연불에 그친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어서 기업은 좀 힘들게 애써서 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에너지원이고 에너지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에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가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글로벌 공급망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결국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캐파 증설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배터리 대전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투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사실은 1호에 가까운 산업 공약이었어요. 배터리 부흥체. 배터리는 한국의 그 첨단 그 전략 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배터리 부흥책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일단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게 국내 생산 뭐 촉진세제라는 이름인데 근데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이거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 국회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그 어떤 보조금 수준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법안의 어떤 허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생산, 국내 판매 분해 안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산 촉진 보조금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국내 생산에서 국내 판매하는 것만 하나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것까지도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사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법인세 환급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봤듯이 지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요. 투자는 엄청난데 당장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까 사실 근데 법인세 차감은 법인세 환급 방식이라는 건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한해서 뭐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자 기업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미국 IRA 법처럼 이걸 직접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제3자 양도 방식을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 쪼그라드는 이유는 거창하게 한국판 IRA를 부르짖었지만 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쪼그라든 규모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령 뭐 그 가축을 키울 때 맨 처음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IRA를 통해서 맨 처음엔 돈이 들어가지만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혜택, 그 보조금을 주고 뭐 중국도 역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만 이들 기업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세금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없다. 특히 또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앞으로 지금 뭐 가령 뭐 레거시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산업에까지 골고루 배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산업 정책이에요. 정책으로서 의미가 없죠. 경제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이게 충분히 전략적이고 이런 산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몰아주는 게 바로 경제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들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이거 WTO 규범을 갖다가 위배하는 거 아니냐. 근데 WTO 체제라는 거는 이미 사실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다 W 그 어떻게 보면 규범 자체를 무시하면서 자국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걸 갖다가 일어난 어떻게 보면 한사코 이런 규범을 갖다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갖다가 들으면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요. 이제 요즘 들어서 얼마 전에 또 근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뭐요? 이게 산업자원부하고 기재부에서 뭐 보통 산업자원부의 어떤 발표를 갖다가 뭐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반도체 소재들, 수입산 반도체 소재들에 대한 할당 관세를 0%로 만들겠다. 이유는 뭐냐면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셀사의 경쟁력을 갖다가 원가 경쟁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네. 국내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분리막, 수산화 리튬, 전구체, 양극재, 핵심 인조극연, 재료는 다 전해핵 첨가제. 만약에 할당 관세를 0%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산에 밀리는데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에서.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은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하는 거겠죠? 글쎄요, 저희가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셀사한테는 좀 유리하겠죠. 셀사들은 좀 그 원가가 굉장히 낮은 네. 뭐 소재들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배터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단견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소재들 갖다가 공급을 안 해가지고 불화수소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애를 먹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갖다가 독립을 해야겠다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때 부랴부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자립을 갖다가 이룬 상태잖아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배터리 업체들 굉장히 손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중국 업체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독점이니까 이제는 가격을 갖다가 높이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책을 할지 이거 사실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게 결정이 아니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소재 업체들을 갖다가 완전히 기를 죽이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창피한 일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이게 사실 뭐 배터리 산업이 국가 안보라고 해놓으면서 네네네. 소재 자립하나 국산화를 외치면서 그렇죠. 약간 이거와 또 이해관계가 다르게 이렇게 가는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건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북미에서는 미국에서는 탈중국을 갖다가 외치고 있는 거고요. 공급망에서. 그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중국산 소재를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각 네. 폐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허점을 제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네. 그렇다면은 중국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완전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데 네네. 중국은 그 자체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러워요. 뭔가 또 잘 되고 있나 보죠. 일단 2009년부터 23년까지 전기차 관련 예. 보조금만 320조를 지급을 했잖아요. 요번에 이제 ESS, LFP ESS 배터리가 북미에서의 규제를 해가지고 수출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ESS 부양책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새롭게. 얼마 전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서는 27년까지 신형 에너지 장치, 그러니까 BESS겠죠. 그 설비 규모를 180 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갖다 목표로 했어요. 이미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BESS가 초과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목표가 27년까지 80기가와트였는데 예. 여기에 추가 100기가와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규모는 얼마냐? 27년까지 50조 원입니다. 예. 우리가 2038년까지 40조 원 아니에요. ESS 중앙계약 조달 시장에서 하는 게. 근데 27년까지 50조 원이니까 이게 왜 이런 식의 정책을 내는 거냐면은 지금 그 중국의 LFP ESS 배터리가 북미 그 미국의 어떤 수출 규제에 막혀가지고 수출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게 되면 보조금 정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생산 비용도 낮아요. 네.
근데 거기다 보조금 정책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원을 하면서 배터리를 갖다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중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보조금 정책은 할 수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게 그 대통령의 산업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혹은 배터리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게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재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산업이 한국의 핵심 전략 산업임을 갖다가 너도나도 인지를 했다면 사실은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얘기 들으면서 아마 줄탁동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과 밖에서 잘 쪼아야지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올 텐데 네네. 이게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닌 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윤석전 경제평론가와 분석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